이것이 바로 T의 여름이다. 카니 웨스트 스텝마 60명을 데려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버질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필이 충만하니까 녹음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강릉 MBC라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 브랜드 수향의 대표 김수향입니다. 브랜드 하기 전에 이제 레코드 레이블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카니 웨스트를 만나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가 썸머 위크앤 티라는 페스티벌에 카니 웨스트가 헤드라이너로 섭외가 돼서 왔었어요. 썸머 위크앤 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티가 요즘 유행하는 그 트랜스티가 아니라 SKT의 티예요. 되게 빅 페스티벌 하고 싶었는데 여름철에 이제 페스티벌 할 만한 장소는 이미 다른 페스티벌 하고 있고 이 서울에서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다가 낙산에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슈퍼스타급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굉장히 큰 대형 스폰서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카니 웨스트가 사실 미국 내에서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자숙의 시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빅 스폰서는 슈퍼스타를 원했고, 카니는 자국 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뭐 한번 갔다 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바람 쐬는 식으로 괜찮겠지 해서 이제 이게 메이킹이 됐던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켈빈 해리스라든지 투더 시네마 클럽, 그리고 이제 키친의 수장 대표 질다가 DJ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힙합 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전부 다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조그만한 회사여가지고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리에종부터 계약이 시작되면서부터 거기 오퍼레이션, 그리고 프로덕션, 그리고 PR,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엄청난 큰 슈퍼스타가 이제 부킹이 된 상태에서 그 외에 챙겨야 될 아티스트들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니 웨스트가 스텝마 60명을 데려온 거예요. 60명을 이제 컨트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어코모데이션도 하고, 트랜스포테이션도 봐야 되고, 계약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카니 웨스트의 에이전시가 LA에 있었는데, 거기 16시간 차이가 나요. 새벽 12시가 되면 거기 9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메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한 3시, 4시, 새벽 3시, 4시 이제 끝나면 이제 조금 자고, 또 아침에는 또 한국 일을 봐야 되고, 그런 거에 연속이라서 진짜 힘들었었고, 그때 거의 지옥 훈련? 그래서 카니 웨스트 팀이 60명이었고, 그리고 그 뒷날에 헤드라이너가 루페 피아스코, 그가 한 12명 정도 데려왔었고, 장소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낙산을 이제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주변에 5성급 호텔이 있는지 체크를 했었는데 5성급은 없었고, 뭐 대통령이 방문했던 호텔 같은 게 있었지만 한 4성급이었고, 스위트룸을 봤는데 스위트룸이 이제 약간 꽃무늬 뿔이 깔려있고 통나무 이렇게 인테리어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베스트였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로 왔었었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슈퍼스타니 왜 자동차로 한 3시간, 4시간 거리잖아요. 자동차로 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생각은. 그래서 이제 전세기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바로 실어서 날라야 되지 않나, 1시간 안에 이렇게 날라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경비행기를 빌렸어요. LA의 그런 연예인들 타는 그런 멋있는 전세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마을버스 같은 그냥 인천에만 이렇게 해서 서울에 한 번도 투어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60명의 스태프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가 지옥이 이제 시작이었는데, 사실 인천에서 이제 김포까지 차로 1시간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비행기가 이제 뜰 때 그 신호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짜증 완짜증이 난 거야. 근데 거기를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호텔도 꽃가라 이불이 이제 덮여져 있고, 모든 게 사실 수준이 그 슈퍼스타급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오후 이제 늦지막히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 너무 필이 충만하니까 녹음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거기 노래하러 오셔가지고. 근데 그 낙산에 녹음실이 어딨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때가 밤 거의 9시, 10시였거든요. 근데 그 뒷날 녹음을 할 거니까 녹음실을 어레인지 해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아티스트 기분을 맞춰줘야 공연이 잘 되니까 녹음실을 알아봐야 되나? 근데 이제 유니버셜 담당자분이 와 계셨어요. 전화해서 녹음실 아는 데 없냐 했더니 강릉 MBC라도 연락을 드려볼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제 뭐 아는 DJ들한테 연락을 해서 홈 스튜디오 그 장비 좀 들고 와줄 수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어레인지를 했는데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가 된 거예요. 뭐 이런 회의하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 지금 한두 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공연을 하러 와서 왜 이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일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기분이 좀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녹음 안 하고 이제 약간 투어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투어를 떠나시게 됐죠. 그러면 혹시 녹음한다고 사람 알아보려고 한 건 먹이려고 그랬던 건가요? 그런 의미가 6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의도를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 그 기사님이 사실 이제 현지 분이셔가지고 이제 뭐 식사하시고 싶다라고 해서 기사님이 사실 데리고 갔던 식당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대. 근데 처음에는 거기 막 의자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되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문자가 오고, 근데 한이가 막 그런 거 올 때마다 저는 진짜 심장이 너무 쪼그라드는 게 아티스트 계속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도. 근데 그가 8시 타임이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낮에 이제 그렇게 투어를 다녔던 거고, 낮에 이미 페스티벌은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의자가 불편하니 뭐 하니까는 너무 힘들었던. 그들 중에 아마 누군가가 자기들 찍은 사진을 그냥 이렇게 자기의 SNS 그때 아마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고, 그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막 한국 애들이 퍼가면서 뉴스에 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도를 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친구 앙뚜라지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불고기집만 간 거예요? 아니요, 불고기집 갔다가 이제 투어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호텔로 와서 이제 준비를 하셨죠. 그럼 투어는 그냥 낙산에 그냥 유적지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냥 이게 한 바퀴 좀 돌고 싶다, 바람 좀 쐬고 여기 약간 구경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식사를 하러 거기로 가셨죠. 칠성 사이다를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술은 안 드셨어요? 술은 안 드신 것 같은데? 술 안 드시잖아요? 저는 모르죠. 선희 오빠 술 안 먹는 것 같아. 술로 무슨 문제 이렇게 가나 이러진. 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칸네가 물은 꼭 피지 워터만 마셔요. 근데 사실 2010년에는 피지 워터를 잘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그 피지워터 볼 때마다 그 뒤로 카니 웨스트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보통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부킹이 되면 호스피탈리티 리스트가 쭉 나와요. 뭐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카니 웨스트의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다 서울에서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낙산에 이제 넣었는데, 문제는 다른 60명의 이제 스태프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들의 리스트를 미처 이제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카니에는 괜찮았었는데 거기서 다른 걸 뭐 요청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스태프들이 뭐 보드카, 앱솔루트 보드카 없냐, 낙산에 없어. 그리고 뭐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다 하면 처갓집 있고, 마사지를 받고 싶다 했는데 마사지는 또 너무 만족을 한 거야. 매니지먼트 팀들이 마사지는 최고다 해갖고. 그래서 호텔 직원들도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아티스트다 보니까 공연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최고의 그거고, 이게 칸예 단독 공연이었으면 사실 훨씬 더 준비도 잘하고 좋은 조건에서 좀 더 공연도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페스티벌의 앞뒤로 계속 세트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걸 100%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니스트가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프로덕션 이제 그 요청 사항이 왔는데 산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무대에. 그때 나왔던 노래가 파워였는데 그 파워 무대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무대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이 바로 공연을 하니까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백스테이지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올라가시는데, 백스테이지 담당이 이제 저니까 이제 보는데 되게 어린 흑인 소년들이 검정색 양복을 이제 다 맞춰 입고 있는데 보기 좋죠, 사실. 멋있죠. 포스가 확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버질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맞아. 그 불고기집에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저도 버질의 존재를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진이 그 거의 뭐 해마다 각설이처럼 다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느 날 버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재능이 있는, 기르고 있는 그런 애들로 군단을 모아서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티스트는 공연을 하시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마음속으로 되게 미웠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무대에 확 올라가서 이제 노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날 헤드라이너가 이제 루페 피아스코인데 그 둘이 같이 그 루페 피아스코 피처링한 노래가 있었는데 깜짝으로 둘이 같이 하나를 불렀어요. 터치 더 스카이라고. 사실 이게 칸예 웨스트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슈퍼스타가 오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낙산이라는 거 부킹 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던 거 이런 것 때문에 티켓이 많이 팔린 공연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솔드아웃이 안 됐었고 그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모인 인원이라든지 물론 공연장 자체도 크진 않았었고 그런 게 좀 아쉬웠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냥 얌전히 네, 가셨고 칸예가 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정말 너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공연이 있었지만 그냥 거의 그 업무의 한 80%가 없어진 느낌? 그래서 진짜 그날의 아침의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네.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홍삼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거는 좀 많이 드시고 체력 분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사실 근데 저희 팀에 플란트하게 잉글리시를 하는 친구 없었어요. 인턴식으로 유학생 친구들을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그중에 애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절하고 이랬었어요. 기절했다고요? 거기가 왜냐면 막 땡볕에 막 모래고 막 이게 텐션 장난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칸예 행사를 다시 만든다면 준비하고 싶은 거. 산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칸예 웨스트는 사실 저한테 상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래서 칸예 기사가 뜰 때마다 전 직장 상사의 그런 스토리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레이블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음악이랑 향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거의 이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칸예 웨스트가 또다시 오고 회자되는 것처럼 저도 수향을 다시 한번 회자시키고 향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